데이비드 리스먼이라는 사람의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사회의 분류를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가 뭐냐면 여기 적혀 있는데 좀 읽어볼게요. 잠재적 고도 성장이라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농업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막 80대, 90,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도적 성장, 그러니까 공업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지향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분들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산업 세대. 그 다음에 인구의 지금이 초기 감퇴 사회인데 정보사회 정도로 보면 되는 차인지향형 사회예요. 그게 저희 세대 정도로 저희 세대나 저희 뭐 위아래가 30대 이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건 뭐 책 얘기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이거를 좀 제가 나름대로 이 세대들 성격을 인터넷 연결하는 방식으로 분류해 봤는데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는 유선 인터넷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컴퓨터에 이렇게 딱 꽂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탄탄대로예요. 근데 안 꽂히면 아무것도 못하죠. 인터넷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딱 정답이 있어요. 그대로만 가면 사법고시 패스하고 뭐 패스하고 버스하고 땅땅땅땅 길이 딱 있는 거죠. 그런 사회에 사시던 분과 이 할아버지 계시고 공업사회는 블루투스 같은 거예요. 블루투스 뭔지는 아시죠? 와이파이는 아니지만 딱 몇 개의 선택지는 있어요. 근데 한 번 연결하면 땡이에요. 뭐 갈아탈 수는 있지만 갈아타면 다른 거를 포기해야죠. 그런 사회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식 세계관은 그런 거죠. 근데 저희는 와이파이잖아요. 끊겼다 넣었다 끊겼다 넣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볼까? 문어발이니까 유선 인터넷과 블루투스 사고를 가는데 얘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 소위 좀 cik적대기만 하고 건들기만 하고 진득하고 노력하지 않고 이런 좀 그런 이거 분류를 정말 정확하게 해놓으셨네. 잠재적 고도 성장 7, 80대의 할아버지들은 유선 인터넷이다. 연결이 딱 돼 있고 과도기적 성장, 공업사회, 산업화를 거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블루투스형이라서 선택지는 이때 하나로만 연결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같이 30대 이하의 이런 세대들은 와이파이적인 측면이 있어서 연결하면 연결할 수도 있고 여기 연결했다가 저기 연결했다가 이럴 수도 있고 비유 되게 잘 해놓으셨네요. 이러니까 근데 힘든 게 뭐냐면 유선 인터넷과 블루투스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희를 다 교육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저희의 기득, 뭐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들이 저희를 컨트롤하잖아요. 근데 와이파이랑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기본 사고의 틀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도 알게 모르게 그거를 많이 보고 자란 세대다 보니까 그 괴리감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른들 말을 들어보면 아니 그거 아니라 하고 그거에 대한 갈등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거를 찾으려고 답이 있다니까 또 책을 찾는데 책에서도 답이 있다고만 하고 왜냐면은 지금 책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이걸 써보는데 책은 사실 저희가 안 써요. 책을 쓰신 분들이 대부분 유선 인터넷 그냥 블루투스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답은 있다고 항상 말을 하세요. 이렇게 가야 된다. 책 내용에서도 대부분이 보면. 근데 오히려 우리가 좀 젊은 쪽에 가깝거나 아니면 젊은 쪽 친화적인 분들은 책을 읽어봐도 답이 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논조가. 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그 책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벽이 좀 낮다고 해야 하나? 좀 그런 면도 좀 독서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은 꼭 독서가 아니더라도 어른들을 대할 때 뭐 저분들 입장에선 저럴 수 있겠구나라고 아까 맨 앞에서도 말했지만 머리로 이해는 하지만 마음으로 동의는 못해도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건 뭐 어느 세대나 있지만 어느 시대나 있지만 내가 그 입장이 정말 되어보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렇다면 이제 노력을 안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감을 안 할 것인가. 근데 그건 아니라 이거죠. 노력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 하지만 노력을 한다 해서 또 모든 걸 공감할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죠. 그쵸,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 노력 자체에 중요함을 두는 거지
노력한다 해서 모든 게 된다고는 또 확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신을 해버리면 안 됐을 때 또 좌절감, 소통이나 공감이 안 됐을 때 또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 네. 개사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완벽은 추구하는 거지 도달할 수 없는 거다라고. 그럼요. 네. 그 아까 말했던 평등 나와서 얘기인데 네. 저는 완벽한 평등이라는 것도 불가능- 있을 수 없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 평등을 위한 노력을 우리는 노력을 하나씩 해야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걸 네, 인정을 네. 하고, 그래서 나도 사실 편견을 가지고 네, 그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네, 인식을 네, 하고 있는 네. 게 중요하지. 맞아요. 내가 완벽 평등을 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하고 있어, 저렇게 하고 있어라는 그것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렇지만 난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완벽한 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만인에게 평등할 수 네. 없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실수를 할 수 있고 허점이 있을 수 있다. 네, 모든 면에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뭘 한다 그러면 잘하기를 바라고 네. 되기를 바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특히나 이런 사회적인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다만 노력하고 우리 모두 이제 공감하고, 하지만 서로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네. 네. 네, 저도 그래서 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중용이거든요. 네. 중용이라는 게 정중앙이 아니라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을 맞춘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당연히 어떤 측면에서는 이쪽으로 가 있고 어떤 측면에는 저쪽으로 가야죠. 하지만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사람이 독단적으로 되기가 쉽잖아요. 네네네. 특히나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지식에 파묻혀서 맞아요. 자기만의 그 자유론에도 나오듯이 네. 독단적인 구호를 외칠 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무지한 것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저도 사실 그런 게 뜸뜸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내가 네, 네. 사고를 깨려고 책을 보지만 점점 독단적으로 돼가는 내 모습, 이건 이거야라고 이분법적으로 네, 사고를 네, 네. 하면서 내가 맞다는 기준을 남한테도 계속 네, 적용을 네, 네. 하려는 그런 독단이 계속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막 꾹꾹 누르고는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정보나 이런 책에서 네, 받아들이는 아무래도 과정에 있어서 네. 정말 플러스 수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정말 그 독단적인 구호가 아닌 정말 만인을 이해하고 네, 이해하고 네, 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생기지 않을까. 네, 뭐 오늘은 네. 여기까지 네네.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그래도 네. 방송하니까 재밌네요. 네, 네. 엄청 길게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럼 아닌가 재밌고. 시간을 체킹 안 했는데 네. 길게 한 것 같긴 해요. 어떠셨어요? 근데 이거 네. 준비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거는 사실 어떤 거냐면 그냥 제가 일반 평소에 생각하던 네네.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고요. 네네. 제가 좀 이런 거에 강한 것 같아요. 뭐냐면 좀 관점, 그러니까 프레이밍을 좀 다양하게 네. 보는 게 좀 취미도 있고 네.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적으로 보고 그래서 전공도 사회학을 했었던 거고 이런 거에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창수님이 책에 대한 정말 애정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네. 책을 다양하게 읽으시면서 이렇게 느꼈던 타이틀이 지금 인식의 오류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여기는 자기계발서, 인간관계, 교육학, 마케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놓은 오류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어요. 이거 기준으로 오늘 얘기를 좀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책과 조금 연관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를 많이 할 수 네, 네, 네. 있는 부분, 다양한 측면에서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한 이유가 책을 읽을 때 저는 제가 느끼면서 이 포인트를 모르고 읽으면 네. 오히려 책을 읽고도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독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네네. 봤고 이런 걸 좀 알고 봐야 정말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좀 더 정확히 얻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 뭐 책 자체는 네. 내용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책을 읽으면서 네.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진짜 네네. 사고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비판적인 생각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책을 한번 해봤으면 좋으시겠어요? 그 프로파간다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추천하기가 어렵다니까요.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읽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한 게 네. 그거잖아요. 저는 책을 사는 이유가 재미없기 때문에 돈 아까워서 읽기를 못하고.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면 네. 표지가 되게 재밌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려고 했다가 한 중간쯤 읽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읽었네요. 체크도 그러면. 해놓고 했는데 이게 한 번 덮으니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절대 못 읽어요. 네. 저도 이해해요. 그래서 못 읽겠다고 하자마자 이게 왔구나. 정말 지지부진하게 오래 잡고 있었어. 그래도 이제 이걸 읽어야 방송을 하니까 읽긴 읽어야겠다는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내 책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선 끝낼까요? 네네. 그래서 다음 달에 최대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이 독자가 한 명 있어요. 제 아는 언니 중에. 그래요? 니 언제 올리냐고 올린 말 하라고. 그래도 애독자가 한 명 있거든요. 한 명.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차차 늘겠죠.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번 계속 해봅시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